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 전망 관련 소식인데요. 이 WHO 긴급위원회는 이 현재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며 각국의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다음은 항체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마지막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부자 나라들이 13억 회 분량의 백신을 선점하면서 후진국의 경우 백신 확보가 불투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WHO는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보건 위기다라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약물을 최종 종착지인 인체 세포에 전달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소좀 약물 전달체 기술을 보유한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의 최철희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의 엑소좀 플랫폼 기술이 미국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우선 엑소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등록된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스튜디오 와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아마 이 스튜디오가 한 축이 한 10m 정도 되는 방이다 생각하면 저희 몸은 보통 성인들은 한 35조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세포가 굉장히 작아요. 현미경으로 봐만 보이는데 그 세포 하나를 이 방 정도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엑소좀은 제 주먹 정도 됩니다. 이 세포가 보통 하루에 100여 개 내지 한 1000개 정도의 이런 조그마한 엑소좀을 세포 바깥으로 꾸준히 내고 있어요. 한 30년 전부터 이제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동안은 이 엑소좀이라는 게 세포에서 필요 없는 거를 바깥으로 버리는 흔히 얘기하면 뭐 종량제 봉투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어서 옆에 있는 세포, 심지어는 혈류를 돌아서 저 멀리 있는 세포에까지 그런 물질을 전달시켜 줌으로써 어떤 생체 기능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산업적으로는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몸 안에 돌고 있는 엑소좀을 잘 분석하면 질병을 굉장히 초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세포들 간에 물질을 전달해주는 엑소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실어서 더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엑소좀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세포가 분비해내는 일종의 정보 전달체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 텐데요. 네. 자, 그런데 바이오 분야에는 약물 전달 기술이 있죠. 네. 이 약물 전달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얘기하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죠. 약도 똑같습니다. 약은 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심장약을 먹는데 그 심장에서 작용하면 약이 되겠지만 그 뇌에 작용하면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작용을 하게 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도 어떤 일정한 농도에서는 그 약으로 작용하지만 그게 한 10배 정도 과다하게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정한 장소에 그리고 원하는 농도로 잘 전달해 주는 방법을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엑소점을 활용한 약물 전달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뭐 산업적으로도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엑소점은 이제 새롭게 이 분야의 강자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엑소점은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바로 인체에 적용이 가능하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 엑소점은 세포들끼리 아까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달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물을 탑재를 해서 주면 약물이 원하는 세포로, 원하는 조직으로 가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가지는 어떤 그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소점은 일종의 그 약물 우편 배달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편을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정해진 약물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약물들을 사실 엑소좀에 결합하면은 그렇죠. 잘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엑소좀을 좀 활용한 치료제, 좀 어떤 분야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전달에도 이게 응용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우편물이다, 혹은 뭐 저희는 택배 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택배 박스 안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약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뭐 저희가 개발하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선천성 희귀질환의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지만 가장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게 항염증. 예.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손상이 됐을 때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몸이 하는 작용이 과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염증이 관여 안 된 질병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처럼 다 듣느냐, 그건 아니고, 염증이 이제 과다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말씀하셨지만 폐혈증이나 요즘 코로나에서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 그런 얘기들 이제 네. 아마 일반인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개발한 항염증 엑소좀이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임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쯤에는 바라건대 코로나가 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개발을 해서 아마 뭐 코로나가 옛날 사르스, 메르스도 한 4, 5년 간격으로 계속 생겼잖아요. 예. 향후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 19가 완화가 되고 그다음 뭐 25, 26 정도 생길 때는 네. 저희 치료제가 아마도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약물 전달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 치료 응용될 수 있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어떤 그 엑소좀 약물 전달체고 이제 엑소좀이랑 다양한 이 치료제를 결합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엑소좀은 기존의 어떤 화학적인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체에 있는 물질 이원장 등이 맞습니다. 인체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발전 부자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망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네. 뭐 전망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엑소좀이 시장에 나온 제품은 없어요. 이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게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향후 5년, 뭐 길게 보면 10년 이내에 수십 조의 시장을 이룰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일 먼저는 줄기세포 회사들이 가장 먼저 가고 있어요. 줄기세포에부터 유래된 엑소좀을 줄기세포 대신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처럼 그걸 이제 전문화된 의약품으로 만드는 기술에 응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표께서는 이제 이 기업을 창업하시기 전에 뭐 지금도 현재 계시지만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어떤 바이오 기업을 창업하신 계기가 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좀 경영을 하면서 조금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두 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카이스트의 재직은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 15년이 좀 넘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회사를 창업한 것은 2015년, 이제 5년째 돼가고 있고,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또 굉장히 유망한 기술을 한번 개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손이나 발에 혈류가 흐르는 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문제가 다리에 이제 혈류가 잘 안 통해서 심지어는 다리를 자르는, 우리가 흔히 당뇨발이라고 하는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네. 이제 기계로 이제 개발을 해서 중견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주 초기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이미 본인들이 잘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한 2번 정도는 잘 견디신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되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엑소좀 치료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원래 저는 카이스트에 재직하기 전에 이제 의대를 나온 이제 의사고 네. 이제 전문의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예. 남들보다 이게 의학적인 적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더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개발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거는 이제 중도에서 멈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 항암제라든지 희귀질환 그리고 또 뭐 항염증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개발이랄지 향후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희를 뭐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르게 보면 저희는 굉장히 초기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약을 만들어서 이걸 직접 병원에 환자에까지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능력은 저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잘 아시는 임상, 1상, 2상, 3상을 끝까지 가서 약을 개발하는 건 저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엑소점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뭐 저희는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저희는 보고 빨리 그거를 약으로 실제 개발하여 환자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큰 제약회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게 저희의 이제 사업 목표이고 예. 다만 큰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지게끔 이게 사람한테 써도 충분히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효과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검증을 하면 그만큼 저희 기술을 더 높은 가치로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저희의 이제 전략입니다. 예. 네, 한 말씀 들어봤는데 이 엑소점 약물 전달 기술의 선도주자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 최철희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